상적당입니다. 대장 건강. 일상생활 중에 방심에 있는 중에 어느 날 생기는 게 대장 용종입니다. 기본 검사 중에 기본 건강 검사 중에 흔히 검사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대장의 용종 검사입니다. 대장은 긴장 상태가 되면은 심하게 되면은 병적 반응으로서 용종이 됩니다. 단순한 용종은 괜찮은데요. 있다가 없다가. 근데 이제 한번 생기는 사람들은 또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했더라도 어떤 자리 하나 때문에 또 계속 때가 되면 또 개수가 똑같이 또 생깁니다. 또 2년 있다가 또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장 용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 암으로 진행해가는 선종성 용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장, 용종, 걱정이 많으시죠? 일반 검진에서도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또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찮게 대장암이라든지 용종으로 인해서 발전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굳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에 용종이 반드시 생깁니다. 경직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손으로 뭐 이렇게 이제 민간요법식으로 마사지사나 또 심지어는 이제 TV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굳어 있는 걸 보고 어혈이 졌다 그러는데 어혈이라는 용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정확히 구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혈이 졌다 이건 아닙니다. 자기 생활 중에 이렇게 긴장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이게 석회화가 된다. 이제 굳어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통하는 대장하고 신호 체계를 주고받는 이 선에서 혈관과 신경이 자꾸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고자 자꾸 이물질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있다 보면 이제 뭐 사는 세월이 몇 년씩 지나다 보면은 10년, 5년, 뭐 많죠 20년 그러다 보면 단단해집니다. 굉장히 단단해져요. 근육이 아닙니다. 근육은 절대 굳거나 뼈가 굳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이러한 껍질, 체포 자체가 굳어서 속에 있는 자체를 석회화되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석회화되기 때문에 굳는다 그러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근육이 굳는 것으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 근육이 굳는지 안 굳는지는 아는데 어디서 자꾸 책 같은 데서 보고 굳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것을 없애준다고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부항을 떠요. 그런데 이제 죽은 피가 나온다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그건 완전히 100% 거짓말입니다. 왜? 몸을 알아야 돼요. 몸도 모르는 죽은 피가 있다고 하는 어떤 누구든지 죽은 피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근본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신뢰를 해서 안 됩니다. 왜? 몸에는 단 한 방울도 죽은 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피는 몸속에 있는 죽은 피는 고름, 피가 썩어서 고름 말고는 단 한 방울도 죽은 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만 죽은 피로 존재를 하느냐? 죽은 피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혈액 속에 산소가 전혀 없는 것을 죽은 피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죽은 피가 있다면 다 썩혀버립니다. 살을, 세포들 다 썩혀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피가 있다고 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근본 자체가 그거는 몸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박사학위를 땄더라도 그 사람은 몸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사기를 치는 겁니다. 거짓말로. 그래서 죽은 피가 있다고는
그거는 어떤 사람, 심지어 동네 목욕탕에서 마사지 하는 사람조차도 죽은 피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뭘 모른다. 아니면 본인이 만만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적등은 공부를 좀 하고 사람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몸에는 고름 말고는 죽은 피가 없습니다. 모기에서 나오는 피는 죽은 피입니다. 바로 골마요. 그리고 어혈이 졌다 그러는데 어혈은 그 어원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 국가 형벌 제도가 몽둥이 빠따로 때릴 때가 있었어요. 권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는 많이 맞아요. 권장 맞다고 죽는 경우도 있고 기절을 합니다. 그때 피가 도울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너무 다 부어버리니까 빠따로 맞아가지고 작은 세포까지 다 부어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항을 떴어요. 부항을 떴는데 여기가 석회와 이치도 모르고 이걸 어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TV에 나와서 보면 자칭 전문가라는 분, 또 최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석회화가 돼 있다. 생활 중에 무리가 생겨서 이 관절이라든지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좀 쉬어라 그러는데 자꾸 일을 해요. 그러면 석회화가 굳어있는 게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이 통해서 대장을 신호체계를 담당하고 반응하는 이곳이 자꾸 굳어지면은 이 속에 있는 작은 모세 혈관까지도 큰 동맥, 정맥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 혈관까지도 압착이 되기 때문에 100% 혈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50% 이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에서는 경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석회화되는 전체적으로 고루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한 용종입니다. 그러나 암의 뿌리처럼 제가 이제 대장암에 대해서 제 림프절까지 푸는 법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대장암은 뿌리처럼 생고무처럼 있는 것이 대장암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선종성, 대장암으로 간 조건에는 또 다른 어떤 덩어리가 시작돼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뭘 먹고 뭘 마시고 대장에 좋다는 섬유소, 섬유질 굉장히 좋다는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TV 같은 경우는. 아무리 먹더라도 이 덩어리가 경직이 풀리기 전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귀는 안 좋은 겁니다. 장에 유연성이 있고 그러면은 장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어른들은 꼬르륵 소리가 안 나요. 애들 때는 나요. 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얘처럼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꼬르륵 소리가 안 날 정도로 경직 상태가 된다. 배 같아서 밖에서 들리면 또르륵 소리 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에 기를 대고 들은 것은 소화 과정에서 소리가 나는 거 말고요. 배가 고프면 꼬룩꼬룩 소리가 난다. 얘들은 나는데 굳은 사람은 안 나요. 그래서 이 자체를 풀어야 돼요. 풀기 전에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이 밑에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손등까지 옵니다. 수삼리를 포함해서 중요한 혈자리가 있죠. 저는 이제 혈자리를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해요. 왜? 전체를 풀어야 되니까. 한 군데 꾹 누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자체가 경직이 일어났는데 어디로 꾹 누르라는데 몸을 모르고 한 말이에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자체가 긴장이 돼 있는데 자체가 어디로 눌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덩어리. 이 모델은 좀 안 좋네요. 속이 안 좋다. 안 편하다. 그래서 이걸 풀기 전에는 명량은 없다. 그리고 어디로 눌러서 일시적으로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체가 피부 껍질만 나와 있으면은 잡히면은 그 사람은 평생 장이 꼬룩꼬룩
꼬룩꼬룩 소리가 나면서 평생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를 풀어주셔야 용정 없어집니다. 그리고 단순한 용정은 괜찮은데 선종성 용정이 있습니다. 암으로 진행되어 가는 용정. 예, 이 모델처럼 이렇게 단단한 뿌리처럼 이렇게 생기면은 100% 선종성 용정이고, 여기 저 뿌리처럼 조금 생고무가 있는 것처럼 단단하면 이거는 바로 암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암은 이렇게 돼 있고, 대장이 담당하는 림프선에서 굳어버리면 암입니다. 쉽게 암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술법을 잘 보셨죠? 장에 좋다는 뭘 먹고 뭘 마시든지, 여기가 이곳 장이 신호체계를 담당하는 이곳이 굳어 있을 때는 대장에 경직성 긴장이 일어난다. 뭘 먹고 뭘 마시고 아무리 좋은 걸 장에 좋다고 좋은 걸 먹더라도 이곳이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비염에 여기 좋다고 이렇게 누르고 뭐 이런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대장 중에 굉장히 많은 내장 기관 중에 어느 곳이 아프죠? 다 신체 전체와 반응한 곳 중에 역시 대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굳어 있을 때는 반드시 생기니까 풀어야 됩니다. 안 풀게 되면요, 어느 날 단순한 굳어 있는 상태는 단순한 방귀만 잘 나오는 단순한 용정에서 뿌리가 형성이 돼요. 뿌리가 형성이 되면 선종성 용정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으시고 대장이 건강해야지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제학당이었습니다.